만약 당신이 나이 든 남성이고 자위행위를 한다면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헤드라인이나 이론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제 진료소에 들어온 남성들의 얼굴을 통해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살아있고 연결되고 자신감 있고 통제력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던 바로 그것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유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그 근본 원인은 아무도 그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은 개인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활력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모히트 카라 박사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수천 명의 남성을 치료해왔습니다. 강하고 지적이고 성공적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노화가 성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가 현명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조용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점은 자위행위가 치유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기를 강화하고 혈류를 회복시키고 심지어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마비시키고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진정한 욕구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위행위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7가지 진실을 공개합니다. 쇠퇴와 갱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실들을 소개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어떤 일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종을 켜서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정직하고 과학에 기반한 건강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든다면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하나 댓글에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을 입력하세요. 연기와의 피드백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의 수많은 남성분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생님,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날카로움을 잃어가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60세가 지나면 몸이 규칙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주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마치 느리고 조용한 조광기 스위치처럼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분은 더 심해지고 에너지는 밋밋해지며 의욕은 이유 없이 사라집니다. 이는 약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몸이 다른 종류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음경, 발기, 민감도, 이 모든 것은 더 깊은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 근육 긴장도, 신경 반응. 음경 내부 조직은 매우 섬세하며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나이, 활동 부족, 질병 등으로 인해 혈류가 감소하면
이 조직은 약해지거나 심지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행하는 자기 만족은 실제로 그 부위를 활성화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관절을 스트레칭하거나 심장 건강을 위해 걷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그 주제를 피하거나 자신의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강박적으로 의존합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행동 자체가 아니라 지식과 인식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러니 왜 모든 게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다르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만족스럽지 않은지 궁금하셨다면 그건 머릿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 호르몬,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학 저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제가 비밀리에 여러 번 목격했던 사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남자가 제 진료실로 들어왔는데 보통은 약간 주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더 피곤하고 더 고립되고 왠지 모르게 남자답지 않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적인 것, 너무 흔해서 종종 간과되는 것, 바로 규칙적인 자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해소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일종의 도피의식이 되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조용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위행위의 본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의도와 균형을 가지고 행한다면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그리고 정신적인 명료함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아닌 반사작용으로 일상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위행위 없이는 잠들 수 없고 몸에서 빼내지 않으면 낮에도 집중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남성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유익함에서 위험으로 변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도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 감정적 해방, 친밀감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슬며시 스며드는 거죠. 어느 날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취미에 대한 흥미를 잃고 파트너와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그건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뇌가 성장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지름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노령 환자로부터 가장 가슴 아픈 말을 듣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닥터님, 예전처럼 느낄 수가 없어요. 마치 불꽃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살릴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마치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듯 마치 조용한 좌절감에 차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특정 습관이 지배적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민감도와 조직 건강이 어떻게 저하될 수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하는 자위행위는 혈액순환과 신경 반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강박적으로 하면 신경이 둔감해지고 조직의 충혈 능력이 감소하며 심지어 뇌와 신체 사이의 피드백 고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추구하면서도 보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는 4에서 7번째 진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즉,
개인적인 습관을 건강을 위한 도구로 바꾸는 방법, 감수성을 회복하는 사고방식의 변화, 조직 기능을 회복하는 일상, 그리고 수치심 없이, 약 없이, 후회 없이 진정한 친밀감을 되찾는 파트너, 중심적 실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점차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적이 있나요? 자위행위가 너무 작거나, 너무 강렬하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자위행위가 지탱해야 할 신체 기관마저도 손상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경의 신경 말단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음악을 최대 볼륨으로 듣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음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각 상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흥분을 느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나 안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절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발기 조직 내부의 평활근 문제도 있습니다. 평활근은 강하고 지속적인 발기의 숨은 원동력입니다. 이 근육이 적절한 혈류 공급 부족이나 만성적인 과사형으로 약화되면 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손상됩니다. 저는 남성들이 친밀감을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감각이나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생활과 방광 조절을 위한 신체의 기반인 골반저근도 항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두르거나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즐거움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라 고통에 대한 것이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단순히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며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통증이나 성기능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상하고 무감각하고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가지 솔직한 질문을 던진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습관, 외로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스트레스, 피로, 심지어 약간의 불안감까지 느낄 때 이 습관은 금세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몇 분 동안은 다시 차분함을 느끼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은 사라지고 공허한 느낌, 그 침묵만이 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방 안에 혼자 있고 여전히 가슴에는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사실 섹스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위행위가 감정적 마취제로 사용될 때 이미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기 위해 전화를 들거나 마음을 비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대신 당신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당신의 세상은 천천히 좁아집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볼링 동아리에서 탈퇴하고 심지어 손주들과도 거리를 두는 남자들을 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면에 무언가가 불편하고 의욕이 없고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혹한 아이러니는 그들이 위안을 위해 의지했던 바로 그 행위가 그들의 고립감을 조용히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가 그들의 고립감을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바꾸기 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미묘한 위험 신호, 즉 경고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저는 몸이 망가지기 훨씬 전부터 말을 한다고 믿어왔지만 듣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남자들을 봤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묻지도 못할 질문들을 말이죠. 왜 나중에 기운이 빠지는 걸까요? 왜 똑같은 기분을 느끼려면 더 해야 할까요? 왜 예전에는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모든 질문 뒤에는 무언가가 바뀌었고 어떻게 고칠지 모른다는 조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징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할 뿐입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즐겁게 한 후 만족감이나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피곤함이나 심지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고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몸이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흥분해서가 아니라 지루하거나 불안하거나 표면 아래에 있는 더 무거운 것을 피하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신체적인 징후들이 있습니다. 감각 감소, 굳은 자세 유지의 어려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강렬한 자극을 갈망하는 욕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좌절감을 느끼고 왜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너무 강하고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습관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무언가를 앗아가는 걸까요? 나 자신, 파트너, 세상으로부터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더 멀어져 가는 걸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생활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르게 접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놀랍고도 깊이 고무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 욕망, 혹은 해방에 대한 욕구를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쾌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고양하고 당신의 건강, 에너지, 그리고 자존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의 감수성이 망가졌다고, 욕망이 사라졌다고, 혹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남성들과 함께 일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거의 모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조정을 한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상황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인 치료법이나 약 한 뭉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각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남성은 쾌락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신경계를 훈련시켜 덜 부드럽고 느린 접촉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과 같은 천연 오일을 사용하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몸을 구부리고 누워 있거나 심지어 서서 골반저근의 압력을 완화하고 전신에 다시 연결해 보세요. 심호흡도 필수적입니다. 산소는 혈류를 돕고 신경을 진정시키며 현재 순간으로 돌아가게 해주므로 단순히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고 상상하는지 주의하세요. 포르노, 특히 극단적인 포르노는 현실보다 환상을 더 중시하도록 뇌를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상상력, 기억, 호흡을 탐구할 여유를 가지세요. 진정한 친밀감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기억하는 힘, 통제력, 그리고 평온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순환을 오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말 바꾸고 싶다면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당신의 치유 계획. 오늘부터 시작하는 방법. 남자가 자신의 습관뿐 아니라 건강, 에너지, 그리고 자기 인식까지 되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급격한 변화나 엄격한 규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재설정부터 시작됩니다. 7일간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그저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죠. 제가 이 과정을 함께했던 모든 남자들이 나중에 제게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몰랐어요. 1에서 2일차. 모든 자극을 멈추세요. 신체적이든 시각적이든요. 포르노도, 성급한 도피도 금지입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가능하다면 적어보세요. 당신의 생각, 충동,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3에서 4일차. 마음 챙김 터치를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연 오일을 사용하고 심호흡을 하고 온몸에 집중하세요. 마무리가 아닌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는 신경, 근육, 뇌를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세요. 5에서 6일차. 충동을 연결로 바꿔보세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산책을 하세요. 신경계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무언가를 하세요. 공허함이 아닌 활력을 주는 방법들이죠. 7일차. 되돌아보세요. 몸과 마음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어떤 기분인지 살펴보세요. 더 차분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덜 예민해진 기분인가요? 그렇다면 계속하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몸이 깨어나고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치유는 결코 선형적이지 않지만 항상 주의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7일 계획은 처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앗아 같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즉 명확함, 통제력, 그리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진정으로 무엇이 위태로운지 일깨워주는 무언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 습관, 마음, 그리고 치유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고 전성기를 지나치지도 않았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느껴온 것은 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 기울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했으니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얻었습니다. 60세 이후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자위행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에서 해로운 것으로 조용히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위행위가 마주해야 할 바로 그 감정들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남성성을 지탱하는 신경과 근육을 약화시키고 진정으로 갈망하는 더 깊은 관계를 몰아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의 접촉, 균형, 그리고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주는 7일간의 리셋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70대와 80대 남성들이 다시 예민해지고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몸, 고요하고 맑은 마음,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하나로 연결된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숨는 것을 멈추고, 추측하는 것을 멈추고,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그리고 사과 없이 자신을 온전히 존중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성성은 나이가 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셨다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다른 남성에게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치유는 항상 정직함에서 시작되며 당신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이 좀 더 명확해졌거나 공감을 받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다 읽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하며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남성이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남성 건강에 대해 더 솔직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소액 기부로 이 채널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기부도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남성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진실, 치유, 그리고 힘이 우선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세요.